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가올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오늘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최초 우리가 알다시피 우한,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 중국이 먼저 시작이 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을까 생각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온 이래 벌써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여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보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산, 제조, 전 세계 제조기지라고 불리웠던 그 중국, 그런 이미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중국은 자기네들의 제조 실력과 생산 기술에 대한 실력을 키웠던 계기가 여러 유수한 선진국들로부터, 유명 메이커들로부터 간단하게 애플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유수의 하이테크놀로지한 회사들로부터의 제조 수주를 받아서 외주 위탁 생산이죠. EMS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제조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하나씩 노하우를 쌓아갔던 것들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제일 처음 만들었던 기술들이 일본에서 모방을 해서 일본이 전 세계의 품질의 대명사, 그 다음에 생산의 대명사로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의 어떤 기술들을 많이 모방을 하고 또한 많이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한국인들의 섬세한 손재주라든가 이런 응용력 덕분에 한때는 또 한국이 제조 분야로서의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한국에 있던 제조의 노하우랄까요? 한국이 그랬듯이 일본이 그랬듯이 좀 더 자기네들보다 선진국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일을 해보고 생산을 하고 제조를 수탁을 받고 하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쌓아갔다시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의 발주, 의뢰, 생산,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유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갔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 불과 10년,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개발력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요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급성장하게 된 거는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특성상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제약이랄까요? 제약도 많고 강압적인 부분도 많은 나라지만은 반대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한없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고 소위 말해서 가성비의 천국, 가성비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로 인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IT 기업 생겨나면서 그야말로 심천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 붐이 일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전 세계 생산지라고 일컫는 중국이 되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이슨이라든가 처음에 애플 짝퉁을 만들어내던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애플에 대응한다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한 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또 샤오미가 있죠. 네, 가성비, 디자인 좋고 가성비, 품질도 고만고만하고. 하여튼 중국이란 나라를 십수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스토리들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점점 가성비의 천국인 중국이 요즘 들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품질 문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은 굉장히 큰 품질 문제들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런 배터리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일본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의 사업을 하면서 이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봤던 적이 있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제가 중국산 배터리라면 아주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품질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중국산 마스크와 중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각국에서 요청이 오는 걸로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중국에다가 진단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또 수출하고 또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일부 유럽에 나갔던 중국산 마스크와 진단키트들 그리고 기타 물자들의 품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그 다음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기사, 그래서 뭐 손해를 많이 봤다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건강에 연결되어 있는, 직결되는, 목숨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안정성과 품질은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성비에 목을 매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싸서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싸서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을 잠시 망각하고 살았던 요 최근의 세월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안정성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들 중에서 이 가성비보다는 이제는 안정성에 관련된 의식이 더욱더 강조되는 사회적 풍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의료기기라든가 미용기기, 건강기기, 건강보조기기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몸에 관련된 것들, 사람 몸에 닿는 것들,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나아가서는 사람이 목숨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일수록 가성비보다는 안정성에 더욱더 포커싱이 갈 것이고 그 안정성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으로도 도태될 것이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을 바라봐선 그 안정성에 돈을 들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지가 되기 이전에 꽤 품질 관리가 잘 되고 품질이 좋은 이른바 명성 있는 제조 국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에 그런 명성을 내어주고 우리나라도 제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품질이 좋은 나라, 품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로 아직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이러한 가성비의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 그 여파, 그에 대한 반사이익은 꼭 누군가가 챙길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기회들은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제조업에 관련된 많은 회사에 오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많은 변화들 속에서 어떤 회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실패로 끝날 것이고 어떤 회사는 이 어려운 부분을 기회로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회사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모든 기회는요 준비된 자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 채널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제가 본 채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저였습니다.